히트맨님, 구라 좀 치세요. 오늘도 카톡이 왔어요. 어저께 올린 영상에 또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라 좀 치고 그냥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웃으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그 라오스 여성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한국의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영상을 보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 라오스 여성들이 상당히 한국의 춘향이파다, 논개파다, 의리와 정절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제목에 보면 뭘 해준다는 뭐 여자, 뭐 밥을 먹자는 여자, 뭐 등등 많은데요. 사실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알잖아요. 이분들이 그 라오스 여성이나 태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좀 담백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안 하고 의도적인 행동 안 하고 밀당 같은 거 즐기지 않고. 그런데 그 양면이 존재한답니다. 한국에 요번에 춘향이를 뽑았는데 외국 여성이 6위권에 해당하는 춘향이 정숙현인가 현에 이 등극을 하셨어요. 한복을 입고 전 세계를 다니는 유튜버인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 브랜드 마케팅 하는 사람이니까 또 미모도 되고 한국말 잘하니까 뽑은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정 분들이 한국에서 하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대한민국 발전에 큰 힘이 되면 좋죠. 한국 여성과 그 전에 연애할 때, 교제할 때는 서로 그리는 마음이 있고 안 보면 보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이면 막 끌탕을 하면서 그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뭐 편지를 보낸다든지 찾아간다든지, 뭐 한동안 보지 못하면 갑자기 그 여자가 내 집 앞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확 안기고, 뭐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남자 입장에서 그녀 집 창문에 가서 서성거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포장마차에서 쓴 소주 한 잔 마시고 돌아왔던 기억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라오스나 태국 여성들은요, 그런 자잘한 정이 없습니다. 같이 살면 의심, 어디 갔어? 누구 만났어? 언제 들어올 거야? 라는 의심,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은 강하지만 어떤 동기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 지우개예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서 맥주 마시고 모터사이클 타고 놀러 다니고 뭐 혼자 덩그러니 놓여서 그 한국 남자를 그리워하고 추억을 되새기고 눈물 흘리고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한국 남성이 배가 고파 갖고 있어요. 자기 배부르면 그 한국 사람 먹을 거 걱정 안 해줘요. 집에 같이 있는데 나 배가 고픈데 자신도 배가 고파서 뭘 사러 나가면 자신 것만 사와요. 그리고 자신 것만 사와서 뭐 내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라오스 여성들. 물론 오랜 동안 같이 생활하고 몇 년씩 살고 서로의 그 정서를 이해하면 서로 챙겨주고 사다 주고 해요. 합법적으로 오랜 동안 살아온 부부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라오스에서도. 근데 부부가 아닌데 잠깐 만났어요. 이 부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로 합법적으로 오랜 동안 사는 사람들은 서로 챙겨줘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구나, 라오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단기간 만나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챙겨주는 거 없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라오스 여성을 SNS, 인터넷에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괜찮아요. 직업도 괜찮고. 내가 너 한 달에 400만 킵, 500만 킵 줄게.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가고, 때에 따라서는 저녁 때 10시쯤 가고, 매일 나랑 같이 생활하는 거야. 대신에 직장 생활 끝나고. 그래서 이제 400만 킵, 500만 킵, 200불, 250불 주고 그런 교제를 쭉 이어가요. 그런데 라오스 여성은 한국 남성과 자기 일과 후에 같이 지내기로 약정을 하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볼 일이 있고 친구들 만나고 또 자기 남자친구 만나려면 또 저녁 때 나가고 또 안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남자는 따지죠. 왜 안 와?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그 라오스 여성은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일이 있었어. 집안에 일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어디 멀리 놀러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와? 이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 한국 남성은 그 여자가 몹시도 그립습니다. 같이 침대에 누워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내일은 안 오면 어떡하지? 모레는 안 오면 어떡하지? 막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그 여자를 못 만나는 동안 온 비엔티엔 시내 사방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청승을 떨고 다니는 거죠. 청승을 떨고 다녔는데도 며칠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자기네 집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울타리 바깥으로 얼굴 삐끔이 내밀고 얘기하다가 한국 남자의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경찰 불러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한국 남녀 간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요즘은 한국도 그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막 보복살인하고 폭행하고 정말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스토킹하고 이런 범죄로 인해서 지금 뉴스에 소재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저희가 옛날에 연애하고 그 청춘을 보낼 때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은 신고 정신이 투철해져서 한국은 작은 거 큰 거 다 신고를 하죠. 옛날에는 신고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뚫겨 패고 그냥 맞고 돈도 좀 삥 뜯고 이렇게 좀 빼서 쓰더라도 고소고발 같은 거 안 했었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부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세태가 변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런 게 뉴스거리가 되지만 여기 사람들만큼은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조금만 목소리가 커지거나 얼굴이 불그락하고 하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게 심해지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모욕한다고 생각해서 신고할 생각을 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나는 라오스 내 나라 자국민, 너는 이방인 외국인, 그 생각이 탁 거기에 입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에 보면 라오스 여성들이 상당히 헌신적인 것으로 희생과 남자를 위해서, 남자의 성공을 위해서 내조하는 듯한 그런 것으로 자꾸 소개하는 영상들이 보여요. 그 제목을 그렇게 짜는 그 유튜브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로 끝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보고 라오스 여성, 태국 여성, 동남아 여자들이 모두 그렇게 착한 것으로 비춰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왔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돈 잃고 마음 잃고 몸소리 쳐질 악몽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라오스 여성들은 같이 있으면서 한국 남자가 아프고 끙끙 앓죠. 그냥 약 하나 사다 주고 끝이에요. 그 머리맡에 앉아서 물수건으로 이렇게 열을 내려준다거나 미음을 만들어서 입에 먹여준다든지, 자기가 잠을 안 자고 옆에 붙어서 간호하고 이런 거 별로 기대 못 합니다. 그냥 약 하나 사다 주고 자기는
저쪽 방 가서 자요. 끙끙 앓던 뭐하던. 근데 그걸 원망할 수 없는 게 이 나라 사람들의 그 살아온 정서가 그랬어요. 물론 라오스 사람들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서로 단합해서 협동해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가지만 개개인의 대인관계나 사교, 교제하는 과정, 특히 이성 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요. 라오스 제 영상에 보면 딱딱 커플 1대1로 손 붙들고 팔짱 끼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러 명. 영상에 커플이 가고 있네? 그 뒤에 반드시 여자친구 서너 명이 또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헤어지게 됐다. 뭐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고 밤잠 못 자고 편지 쓰고 이메일 쓰고 앱챗 메신저로 메시지 계속 보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남자의 신분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나보다 낫다 하면 도움은 받으려고 하고, 설령 도움을 받았으면 그 만나는 시간 그만큼만 충실하는 거예요. 그 만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남자 생각 안 합니다. 또 다른 생활에 열심히 몰두하고 살아요.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단순한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스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있을 때 말을 물어본다든지, 저 에프킬라 약 어디다 뒀어? 내 신발 끈 못 봤어? 신발 끈이 없네? 이런 거 물어보면 극히 싫어하는 표정을 집니다. 그리고 계속 말 걸면 전화기 들고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얼굴 노래집니다. 왜? 이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생각과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를 그대로 기대해서 대하면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라오스 여성이 나를 걱정해주고 말을 안 해도 내 동태를 살피고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돈을 넣어주고 내가 배고파하는 것 같으면 밥을 지어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소리 없이 가서 사다 주고 내가 어디 출장을 가면 출장 가 있는 그 기간 내가 출장 간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매불망 마음을 그리고 언제 돌아오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시간에 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 만나서 놉니다. 그래서 라오스 여성을 사귀는 한국 남성들,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서 라오스 여성들이랑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대책 없게 두셔야 돼요. 근데 라오스 여성들은 이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남자랑 잠자리 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또 나가서 클럽 가서 놀면서 또 다른 남자랑 잠자리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거는 한국 여성들과 틀려요. 한국 여성들은 막 양다리, 세다리,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면서 막 지그재그로 줄타기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애인을 여러 명 만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 끼순이들. 라오스는 끼순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라오스에 보면 여성들이 남편이 집 나가고 아이를 혼자 잘 키우잖아요. 모계사회,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1년 후에 다른 남자가 들어왔잖아요.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다른, 엄마 배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이 또 동기간의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집 나갔던 아버지가 2, 3년 후에 돌아왔다고 쳐도요, 거기서 칼부림 나고 총부림 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 사실 그때 뭐 혼인신고도 안 했지. 그러면 그 먼저 살던
먼저 그 아기의 아버지는 또 다른 곳을 갑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치정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막 시끌시끌한 그런 화두가 없어요. 성범죄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것도 제가 주변에 여기서 지금 비엔티엔에서 7년 가까이 살고 있고 치앙마이에서도 한 12년 살아봤지만 그런 사건을 접한 게 별로 없고요. 다만 태국에서는 이제 그 결혼식 날 갑자기 신랑이 악마로 바뀌어가지고 권총을 난사하고 태국에서는 그런 사건이 종종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한국에까지 보도되고 하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라오스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과 같이 남자의 희생적이거나 섬김을 한다든지 내 인생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1순위입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사준다는 여자, 같이 잠자준다는 여자, 같이 여행 가자는 여자, 뭐 호텔 가자는 여자, 뭐 당신과 같이 한국 가보고 싶어요. 이런 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뇌피셜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막 하고 그것을 또 즐기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혼자 즐기는 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 남이 케어하고 학교 유치원 데려갔다 데려오고 또 영어학교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거 굉장히 하루에 아침에 한번 나가고 오후에 한번 나가고 오후에 또 한번 갔다가 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왔다 또 데리고 이거 상당히 바쁜 일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저 한국의 그 이제 여행사들 여행 업무 뭐 또 치명 뭐 주문하는 분들 이런 거 오다 하고 그러다 보면 바쁜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툭툭 하고 까똑까똑 하고 와서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가 라오스를 가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 들고 갈까요? 사는 지역은 어디가 좋을까요? 가면 라오스 여성을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라오스 여성들이 만나면 한국 남성들이 어느 정도 서포트 해주면 잘 대해주나요? 마음이 따뜻한가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영상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히트맨님 말씀대로 항상 오시기 전에는 학습하고 오고 연구하고 오시고 준비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실례지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분이 자기소개하고 꼭 알아보고 싶어서라고 카톡을 보내면 제가 성실히 대답을 해드려요. 근데 자기소개도 없이 그냥 대뜸 라오스 가면 여자들 착해요? 어디 가면 그런 여자들 만나요? 이렇게 카톡 보내는 사람 제가 대꾸도 안 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야기해줘봤자 오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매사에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톡 인사말만 봐도 어느 정도 심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라오스에 또 안 좋은 좀 불편한 것들 한국보다 정말 어려운 것들 뭐 우편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갑자기 변화무쌍한 행동을 해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아니 동남아 살려면 그런 거 감안하고 살아야지. 감안도 아니고 가에다가 미음에다가 니은 가만 감안해서 살아야지. 그게 싫으면 바로 귀국하시오. 나는 이분이 그래서 무슨 뭐 외교부나 정부 고위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나보고 귀국을 명령하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다 좋아요. 뭐 영상 만들고 영상도 그렇게 개꼬라지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막 과장하고 버무리고 양념치고 그냥 막 다시다 치고 미원 치고 그냥 막 소금 겁나게 치고 식용유 막 안 좋은 거 달달달달 볶는 사람이 있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듯이 시청자님도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때 정확한 것을 판단하셔서 미리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오시면 크게 알고 왔는데 뭐 다 알았어 이거.
그래, 내가 나름 대응하면 돼. 뭐 이런 차원으로 살아보시자고, 또 겪어보시자고 오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우리 남이 튼튼하잖아요. 쑥쑥 자라잖아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제가 여기서 라오스를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